예,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야 대표 의원들을 만나는 격조 한판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만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전반적으로 총평을 좀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장기간 동안에 굴절되고 단절된 한일 관계, 예, 누군가는 정상화를 사실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악역을 했다. 악역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라고 하는 그 정말로 풀기 어려운 그런 역사적 그런 상황에서 그 고양이 목에 말하자면 방울을 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에 대한 평가는 뭐 구구절절 많이 나옵니다만 좀 평가를 하기엔 좀 이르다. 시간을 좀 갖자. 예,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이고 예. 일단 이번에 발표하고 일본을 방문했지만 일본에 대한 지금 일본 쪽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뭐 대단히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예. 또 나중에 기시다가 오고 그러면 이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일 간의 어떤 역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에 뭐 시비를 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궁금한 점은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은 이익이랄까, 일본이 내준 것은 무엇이고, 혹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기대하는, 즉 이런 협상,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내줬다라는 입장인 건데, 아니다, 일본에게도 우리가 많이 받아올 것이 있다, 이런 식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점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실 한 거라고 봐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통치권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얽혀 있는 한일 간의 역사를 풀어야 되겠다, 매듭을 예. 따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고, 그리고 앞으로 얻어야 될 것은 앞으로 진행돼 가면서 우리가 얻을 건 얻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이게 뭐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사실 뭐 북한 뭐 사흘 한 번씩 미사일 쏴대지 뭐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에 뭐 이게 굉장히 또 첨예하게 가고 있지, 뭐 반도체 전쟁하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피하 구분을 좀 해가면서 우리도 좀 아군도 확보하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설거지 안 하면 접시 안 깨트리는데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자로서 결단은 나름대로 내린 거다. 비판을 한쪽에서 하리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하겠다. 네, 저는 뭐 그런 결단이라고 봅니다. 진 작가님.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얻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우리만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사실 일본의 이익도 얻는 거고 두 나라가 같이 사실 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를 갖다 개선하는데 두 나라가 공히 이득을 보는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많이 내줬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일본은 상호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걸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을까? 기시대가 오면 뭘 해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거 무슨 결론을 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준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내줬다가 아니라 우리가 내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이 어떤 또 다른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본 그러니까 저는 그 결단에 그게 이제 이게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뭐냐라는 그게 거죠. 뭐 지소미아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군사적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우리가 지금 풀어준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군사적인 것이든 뭐 경제적인 것이든 한일 간에 정상화되면 더 교류가 증진되면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득이 있지 않겠냐, 이런 그러니까 차원을 한일 얘기하는 관계가 것이지. 이제 좋아지는 상황을 보자 이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반가워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관계가 삼국이 공고 돈독해지면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익을 저는 뭐 그것도 고려할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지금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우리를 굉장히 경원시하고 또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이대로 있을 거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결단이라고 보지, 테이블에 놓고 우리가 이걸 받고 우리가 내주고 저쪽에서 우리 또 양보하고 이런
그런 협상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우리는 사실 투트랙이거든요. 그거는 그 문제는 그거고 우리가 경제 협력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군사 협력도 할 수 있는 거 다른 문제다. 이게 우리 정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일본이 지금 연동을 건 거잖아요. 그럼 그걸 풀 것은 일본이 풀어야지. 그걸 왜 우리가 푸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이건 뭐 저기 그 매듭을 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먼저 어쩔 때는 뭐 지고도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놓고 나면 일본도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뭐 많이 이렇게 주시하는 나라들이 있어서 일본의 앞으로의 처신이라고 그럴까? 이걸 지켜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호 님이 이제 뭐 외교부 장관 아니시니까요. 아니 그 박진 장관이 한일 나오셨으면 군사 협력을 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미일 동맹을 우리가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이득이 더 크고 일본이야말로 여기 더 큰 이해가 관계가 걸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이거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도 계속 그 입장을 관철시키는 건 집요함을 보였거든요. 하위 파트너라고 시 말고요. 우리가 실제 그 판문점을 놓고 DMZ 그 경계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맞닿아 있는 건 우리나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봐야지 이걸 안보 차원에서 보면 뭐 이게 그 우리가 안보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앞으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한반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 문제로 봐야 될 일이지. 알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 상위계 민주당에서 이제 박진 장관, 김성한 실장, 김태호 1차장을 외교 참사 3인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뭐 이를테면 뭐 신의사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뭐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퇴 요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적 사실은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통치권 대통령이, 차원에서. 예. 때로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전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선전포고도 할 수 예.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교적 차원에서 이렇게 낸 것을 무슨 뭐 이렇게 뭐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특히 외교는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교가 승부가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는 먼저 선제적으로 풀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접근을 선제적으로 풀었다. 네, 그래서 테이블에 뭐 일본하고 앉아가지고 기시다하고 앉아가지고 뭐 주고받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감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풀었으니 지금 진행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황을 볼 일이지 지금 그러자마자 일본에 앞으로 이제 뭐 몇 달 후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문제부터 삼는 것은 우리가 맞는 것이냐 네, 이렇게. 외교라는 게 말이죠. 주면은 받고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저쪽에 선의 지금 보장되지도 않은 선의에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기가 또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노력하는 거 봤잖아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노력하는 거 봤거든요. 다 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줄줄이 걸려 있는 게 네. 지금 지소미아 이미 풀어줬고 그다음에 오염수 그다음에 후쿠시마 이것도 있고 레이더 조사부터 얘네들은 그냥 청구서 계속 내밀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계속 얘기가 될 텐데. 청구서라기보다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플레이하는 거죠. 언론 하는 플레이. 것인데 거기도 이제 거의 내각제이기 때문에 다 정치인들이란 예,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게 지금 뭐 이제 한국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일본 방문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내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하는 정치적 플레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일본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는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사실에 기반을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외교부 출입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의 그 언론들은 국익에 굉장히 우선을 둡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익이 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본인 나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때 진전된 메시지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방일에 동행도 했고 이번 회담 직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자민당 의원들의 협조도 막 요청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사과라는 표현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의를 기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선의를 기대하는데 선의가 기대야 한 거는 전혀 응답이 안 됐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좀 더 기다려라. 저는 뭐 좀 더 기다릴 더 필요가 기다려라.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며칠이나 됐어요.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일본의 그 대응, 일본의 반응, 일본의 뭐 이렇게 움직임을 좀 보고 우리 정치권도 때로는 사실은 국익 차원에서 일본을 사실 압박할 필요가
적절하게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음흠. 너무 우리 정부에 그냥 일방적으로 내줬다고 일방적으로 사실은 결단한 것을 내줬다고 표현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요. 일본으로 봐서는 뭐 멀리서 뭐 즐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오늘 그 대통령 담화 말씀 쭉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그런 설명을 사전에 좀 여당이나 야당에게 먼저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으면 야당의 의원들 중에서 일부의 동의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밖에 가서 먼저 하시고 뒤에 와서 수습을 하시는지 야당과 혹시 이거 외교 문제는 좀 대화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전에 이런 정도의 어떤 결단을 해서 예. 하겠다라고 야당이 했으면 야당에서 아마 들었을까요? 저는 안 들었을 들었을 것인데 것이다.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불신이 무력화되지 깊으신 않았을까? 관련 단체도 들고 일어났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잖아요. 사실 엎어진 물이고 예. 하여튼 그걸 우리는 결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물을 것이고 반을 채웠고. 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권이든 뭐 우리 국민들도 하여튼 지켜보면서 일본 쪽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또 전 세계가 지켜볼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유대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사과도 하고 뭐 그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은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행동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아마 국제적 압력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볼 때 그거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 오늘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이제 각자 노트북에 태극기 피켓을 부착하셨더군요. 또 뭐야? 근데 의원님이 이제 태극기 부착에서 문제 제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판단하신 것인지. 민주당이 어떻게 갑자기 태극기 부대가 됐어요? 예전에 대부분 민주당들은 뭐 예. 태극기보다는 한반도기 뭐 부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태극기 부착한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고 아 예. 태극기 밑에다가 써져 있는 문구 문구가 어떤 문구가 있었죠?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예.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공감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뒷받침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태극기를 어떤 정쟁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취지로 어떤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더 이상 컴플렉스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뭐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예. 지금 그만큼 우리 국력이 사실 신장이 됐고 예. 일본과 한국의 GDP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예. 일본 그러면 엄청나게 앞서가 있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저 동경의 관광객들 보면 3명 중에 1명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당한 자신감도 붙었다. 그러니 시간도 지금 뭐 70년이 지난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력 어떤 성장 뭐 그 위에 군사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우리도 국제 무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니 그런 예전에 그걸 가지고 너무 컴플렉스 가질 필요는 없다. 저도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쪽은 좀 약간 후진국 뭐랄까 약소국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 앞에 가면 그냥 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다음 일본 앞에 가면은 국익을 다 그냥 팽개치고 그냥 모든 걸 다 양보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국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한미일이 굉장히 돈독한 사이다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여러 나라 사이에는 또 동맹 내에서도 국익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왜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다 내주는지 모르겠거든요. 특히 요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법부 판단이 결국은 핵심적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한일 합방은 불법적이다라는 걸 사법부가 확인한 건데 그 일본은 그게 합법적이었다라고 하니까 강제 동원이 아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인도 일본인이었다 그래서 동원한 거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 정부가 가가지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금 공인해 준 것처럼 좀 돼버렸단 말이죠. 예. 꼭 이래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이 경제 요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좀 아쉬운 점이죠. 그런 점은. 그러니까 지금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잘 처신을 해서 우리의 국익도 또 얻고 또 자존심도 챙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만큼 한반도가 복잡한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그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외교장관을 지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거의 국력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래 반도체 공장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에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미국이 큰 시장이고 예. 또 배터리 공장 미국에 세워라 이러면 또 안 세우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결과만 갖고 판단하는데 야, 당국 그 책임 있는 우리 당국에서는 사실 고민이 있죠. 예. 일단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으로 네, 의원님 좀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시다 올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제 개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3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가지 거의 이제 의원 정수 50명 확대안을 빼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 정수 확대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일단 대외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죠. 아, 대외적 발표했다면 의원님은 확대해도 된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 지금 우리 당의 입장은 예. 300석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 내에서 해법을 찾아보면 어떠냐는 것이고요. 지금 뭐 알다시피 이 증원 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반감이 감정이 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많은데 이것까지 뭐 해서 무슨 민심을 잃을 게 뭐가 있냐? 뭐 그런 측면도 뭐 가만 됐겠죠. 근데 이제 선거제 개편 자체는 논의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국민의힘 이제 다른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인 것에 비해서 이 선거제 개편은 조금 미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금은 뭐 태산명동 서일필처럼 그러니까 대통령의 처음에 말씀 중대선거구 이게 네. 무게가 덜 실렸던 것이 아닌가. 정말 의도하신 건 아니었다. 한번 그 당시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하도 기자가 물어보길래 아하. 얘기했다. 예. 이런 정도의 무게였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의원을 일부 늘리더라도 일하는 국회가 되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국민들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저는 안 된다. 그게 당당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물론 이제 다르게 바꾼다고 해서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가 없지만 예. 그러나 좀 사표를 줄이고 또 득표율만큼 의석도 가져가고 표의 등가성, 또 대표성.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도 갖고 또 팬덤의 정치도 좀 줄이고 또 뭐 지역 감정도 줄여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파생된 이제 정치 불신 이걸 줄일 수 있다면 지금 단기간에 좀 욕을 먹더라도 예. 조금 뭐 20, 30석 늘려가지고 좀 더 제도를 보완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개특위에서 이제 3가지 안을 냈는데 일단은 뭐 처음에 안을 냈다라는 것은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국힘도 찬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3개를 내기로. 근데 갑자기 이제 두 안에 대해서 반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힘에서는 지금 그 3번째 안에 찬성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3번째 안은 제가 보기에는 국힘이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고정해 놓고 도농복합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것 논의인데 지금 그러면 비례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300석을 위를 묶어 놓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현역 의원들이 또 이렇게 그건 찬성할 불가능해요. 안이 아니다. 불가능한 한 안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랑 비슷하죠. 사실 지금 현실에서도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의원의 지역구가 광활하잖아요. 막 5개 군시가 합쳐져 있고 그래서 이걸 더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농복합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농촌 지역 의원들이 의외로 적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상황이 지난번에 전당대회로 정신을 빼놨다가 아하. 요즘에 다시 한일 무슨 이걸로 해서 또 정신이 정신이 좀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이걸 아직도 이렇게 모습이 막 깊이 심층 있게 토론을 못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도가 문제냐, 내 공천이 우선이지. 아니, 본인 여기 공천에 지금 이제 막 관심이 이게 좀 점점. 일단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중요한데 네, 네. 이게 4월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벌써 물밑 선거전이 있다고 하고 의원님 지난 원내대표 선거 나가서 40% 득표하셨잖아요. 예.
이번에 나오십니까? 안 나옵니다. 지금. 이번에 안 나오세요? 다른 아. 분들이 먼저 뛰기 시작해서 그리고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그 그런가요? 당시에 또 음. 그 당시에 정치가 있었고요. 예. 이번에는 다른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이번에도 역시 윤심이 가장 강하게 작용할까요? 저는 윤심이 작용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 거론되는 분들이 그렇지 않다. 다 대통령님과 뭐 통화를 하는 사이 정도 가까운 사람이 없고 4선 다 김학용, 고만고만해요. 3선 예, 예. 박대출, 그러니까, 4선 윤상현, 대통령과의 3선 거리가 다 김태호.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다. 어. 그래서 내가 친윤이다 주장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리고 누가 와도 좀 뭐 그런 대로 무난한 어허. 대통령과의 관계다. 다만 이제 혹시 모르죠 또 일부가 이분이 이렇다라고 또 깃발을 들고 다닐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번 깃발을 갑자기 내가 갑자기 소소한 연파자 한번 본인이 도나요? 든다기보다는 예. 본인이 드는 일은 저는 좀 적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고 김장년 제3의 예. 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다. 장재현 의원이 혹시 정지를 하는 장재현 의원이 아니 혹시 그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거론하기는 없습니까? 어렵고, 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게 그렇게 먹히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의원님께도 전화가 많이 오겠네요. 그래 지난 아니 저는 뭐 같이 해달라. 지난 선거 40%를 나에게 달라. 뭐 그게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은 다 이렇게 뭐 누가 했다고 해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각 그 후보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제 형성이 될 텐데 예. 저도 뭐 그분들하고 뭐 각자 뭐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이미. 이미 다 식사하셨어요? 이미 다. 네. 그 마음에 누구를 하실지 벌써 정하셨습니까? 뭐 상당히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손해 볼 얘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자기의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격주 한판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